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잘 보여주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것이 친밀함을 빠르게 쌓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상처를 이야기하면 상대가 더 따뜻하게 다가올 것 같고, 비밀을 공유하면 금세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서두르며 드러낼수록 관계가 무너지기 쉬운 함정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그때부터 관계의 무게중심은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 그 정보가 제3자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전하지 않은 맥락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결국 솔직함이 무기가 아니라 약점으로 변질되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던 사람이 배신을 경험한 뒤부터는 입을 굳게 다물고 경계심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한번 생긴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는 내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겠다라는 자기만의 방어 규칙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태도가 필요 이상으로 굳어지면 관계 자체가 얕아지고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드러내느냐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대화를 나눈 시간의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 서서히 쌓아 올린 친밀함이 오래가고 안전합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금세 흔들리고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진심으로 말했으니 상대도 그만큼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심을 내보였다고 해서 반드시 존중이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흥밋거리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가의 기준으로 변질됩니다. 따라서 관계 초반에는 신뢰의 그릇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확인하며 내가 가진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도 안전할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의 진솔함이 곧바로 약점으로 소비되고 그 대가는 대부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 교훈은 단순합니다.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곧 친밀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비밀을 나누는 순간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쌓일 때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솔직함을 무기로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솔직함 신뢰라는 공식입니다. 물론 진심을 나누는 것은 친밀함을 쌓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대화에서 무방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무심코 한마디 던진 말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오거나 때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왜곡된 채 흘러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 경계선은 곧 숨겨야 할 4가지 주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뢰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개인적인 약점과 상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드러내고 싶은 과거가 있고 동시에 숨기고 싶은 그림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너무 일찍 세상 밖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공감의 재료로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가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아직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는다면 언젠가 그 상처가 나를 제한하는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을 위한 고백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셈이지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평가와 불만입니다.
대화 중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소재로 삼으면 순간적인 동질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친밀감은 허약한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뒷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한번 각인되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곧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꺼내며 얻은 짧은 공감은 결국 나 자신을 불신의 구덩이에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돈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수입이 많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부러움과 거리감을 동시에 느끼고 부족하다고 하면 연민과 평가의 눈길이 따라옵니다. 심지어 투자나 빚, 재정계획 같은 이야기는 상대가 내 삶에 간섭할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국 돈 이야기는 친밀감을 쌓는 재료가 아니라 관계의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불씨입니다. 불씨는 애초에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획은 미래의 불안정한 씨앗입니다. 섣불리 밖으로 꺼내놓으면 경쟁이나 방해 또는 불필요한 간섭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 계획을 듣고 응원을 보내겠지만 또 다른 이는 그것을 나의 약점이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진행될 때는 조용히 지켜내고 성과가 드러났을 때 당당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대화가 가벼워지고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줄여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를 정의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곧 나를 규정하는 힘이 됩니다. 말은 내가 내뱉는 순간 내 소유가 아니게 되며 그 말은 타인의 입과 귀를 거치며 언제든 다른 의미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경계를 분명히 그립니다. 친밀감을 쌓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아는 것이 진짜 현명함입니다.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을 때 종종 자신의 상처나 아픈 경험을 먼저 꺼내놓습니다.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곧 믿음을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의 힘든 경험을 나누면 유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상대와 충분히 믿음을 쌓지 못했을 때 약점을 드러내면 그것이 진심 어린 교감으로 작용하기보다 나를 평가하거나 규정짓는 근거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별로 친하지 않은 동료에게 과거 실패담이나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경험은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다는 낙인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업무 기회나 평가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솔직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만든 셈이죠. 또한 모임 자리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모두가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같지만 모임이 끝난 뒤 그 이야기는 종종 웃음거리나 뒷담화의 소재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악의 없이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은근한 평가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가 여기저기 흘러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싶어하는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약점과 상처는 무조건 숨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털어놓을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뢰가 확실히 검증된 관계, 오랜 시간 동안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확인한 뒤라면 조금씩 내면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나눈 상처는 오히려 깊은 연대감을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관계의 초반 단계에서는 굳이 무거운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취미, 일상의 소소한 경험, 관심사 같은 안전한 주제로도 충분히 친근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약점과 상처는 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관계를 시험하는 리트머스와 같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 두어야 할 이야기를 너무 일찍 꺼내면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과 시기를 잘 골라 꺼낸다면 그때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관계의 깊이에 맞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고 동시에 진짜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종종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공통된 화제가 생기면 거리가 좁혀지는 듯한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성격이나 습관, 혹은 작은 단점을 가볍게 언급하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을 얻을 때 순간적으로 친밀함이 생기죠. 하지만 그 친밀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런 대화가 상대에게 단순한 의견 공유가 아니라 뒷말을 하는 습관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듣는 즉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이야기도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흘러나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은 거의 본능적으로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두 마디의 뒷담화가 내 평판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이 말들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점점 자극적인 내용으로 변형되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이었더라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는 부풀려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갈 때는 왜곡되며 결국은 전혀 다른 의미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뒷말은 항상 부메랑처럼 돌아와 원래의 화자를 향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모임 같은 집단에서는 특히 이 문제가 크게 작용합니다. 누구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의 말은 쉽게 회자되기 마련입니다. 상사에 대한 불평을 동료에게 털어놓았을 뿐인데 며칠 뒤 그 이야기가 상사의 귀에 들어가 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은 흔합니다. 혹은 친구에게만 전했다고 믿었던 비밀스러운 불만이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붙은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고해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뒷말이 꼭 악의적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을 뿐인데 무심코 다른 자리에서 흘려버린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을 시작한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게 되고 상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태도는 제3자에 대한 평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혹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한 번 더 멈춰 생각해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침묵이 지혜가 되고 혹은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더 큰 신뢰를 남깁니다. 그 사람은 이런 점이 장점이지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사람과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 뒷말은 나의 이미지와 신뢰를 시험하는 가장 예민한 무대입니다. 당장은 재미있고 솔직한 대화처럼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제3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은 점차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돈이라는 주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쉽게 꺼내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수다처럼 보일지 몰라도 돈 이야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투자로 이익을 받는지, 혹은 생활비가 빠듯한지 같은 말들은 곧바로 비교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와 자신을 저울질하게 되고 때론 부러움이, 때론 우월감이, 때론 거리감이 피어납니다. 이런 감정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계 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균열을 만듭니다. 또한 금전 문제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친구가 내 수입 수준을 알게 되면 미묘하게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많다고 여겨지면 저 사람은 나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적다고 느껴지면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든가 보다라는 낙인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든 관계가 이전과 같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대화 속에서 흘린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원치 않는 소문이나 오해로 번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누군가가 구체적인 수입이나 투자 계획을 말하면 그 정보는 다른 자리에서 흥미로운 소재로 소비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의 의도와 달리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결국 작은 대화 한 줄기가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과 관련된 대화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나 세부 계획은 가슴속에 묻어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대신 경제적 상황을 표현할 때는 넓고 모호한 언어가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려 한다 정도로만 말해도 대화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보를 얼마나 내놓느냐가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에 관한 주제는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불씨입니다. 불필요하게 꺼내면 불이 붙고 그 불은 금세 번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낳습니다. 가장 현명한 태도는 애초에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계심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내 경제적 이야기는 최대한 절제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관계가 불필요한 오해 없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과 전략이 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선택까지 우리는 늘 미래를 그리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을 아직 실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주변에 흘려버리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완성된 계획은 아직 불안정한 씨앗과 같아 바람이나 비슷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누군가의 계획을 들으면 호기심을 느끼고 때론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순수한 응원의 말을 해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경쟁의 기회로 삼기도 하지요.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나눴다가 상대가 비슷한 방식으로 먼저 실행해 버려 좌절하는 사례는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공유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내 것만이 아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계획을 드러냈을 때 얻게 되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아직 실행도 되지 않았는데 성과를 예단하거나 실패를 미리 걱정하는 말들이 따라옵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오히려 처음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계획을 알린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그 정보를 다른 이에게 흘리면 원치 않는 경쟁이나 불필요한 견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준비 단계에서 공개한 이야기들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셈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획을 끝까지 숨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는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내 계획을 굳이 지켜줄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뒤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 간직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가장 현명한 태도는 계획이 아직 과정에 있을 때는 차분히 마음속에 두고 완성된 성과가 생겼을 때는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준비 중일 땐 조용히 움직이고 성과가 만들어졌을 때 당당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내 의도를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불필요한 간섭과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 스스로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미완성된 계획은 내 인생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급히 밖으로 흘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속도에 맞게 천천히 꺼내는 것입니다. 말은 한순간에 흘러나가지만 그 파장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아직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한 계획이라면 조금 더 가슴속 서랍에 보관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노력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남고 결과가 완성되었을 때는 더 큰 신뢰와 존중 속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숨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태도 이상을 의미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오거나 불필요한 잡음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함이 곧 진정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에서의 진정성은 내가 얼마나 많이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꺼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보 관리의 습관은 나를 방어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신중하게 굴다가 다른 자리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금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누구 앞에서든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더라도 단단한 이미지로 각인됩니다. 그 단단함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깊은 신뢰로 바뀌고 결국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훨씬 큰 울림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내가 내 이야기를 줄일수록 자연스럽게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안도감을 얻습니다. 그 결과 듣는 쪽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얻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회생활에서 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모임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고 대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간단한 질문만 던지는 리더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에게 뭔가 특별히 매력을 느끼기보다 그의 곁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리더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흠잡을 만한 재료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을 절제하는 습관은 불필요한 소문을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존재 자체를 더 신중하고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숨김의 힘은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연결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가 나를 평가하거나 재단할 근거가 줄어들고 동시에 그 공백 속에서 나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꺼낼 때와 지켜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내가 믿고 건넨 이야기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의도와는 달리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흘러가고 심지어 다른 자리에서 내 이름과 함께 소비될 때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이 내놓을 이야기와 마음속에 간직할 이야기를 구분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밀 관리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전략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바로 선택적 침묵입니다. 모든 걸 공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태도는 나를 더 단단하게 보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야기에 더 큰 무게를 두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해를 낳지만 절제된 말은 존중을 불러옵니다. 결국 말을 줄이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는 방법입니다. 또한 내 이야기를 줄이는 만큼 상대의 이야기에 더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들어주는 이를 안전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매력이 생깁니다. 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도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인 이미지는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발전합니다. 숨김의 습관이 주는 또 하나의 장점은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 약점이나 불만, 돈이나 계획 같은 민감한 주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뒷담화를 할 재료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갈등이 줄고 오해가 줄며 관계 자체가 훨씬 평온해집니다. 상대도 나와 함께할 때 불필요한 긴장이나 경계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 안정감이 곧 나의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약점과 불평을 재료 삼아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를 숨기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의 기반이 불안정한 친밀감에서 존중 기반의 안정감으로 바뀝니다. 이때 진짜 친밀함은 말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일관성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 모든 걸 보여주는 용기가 아니라 보여주지 않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나를 열고 그 외의 때는 지켜야 할 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내 평판과 신뢰,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이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